오늘은 이제 변이전류密도와 변이전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변이전류密도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이제 공식만 이제 하나 써놨는데 그냥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가면서 한번 볼게요. 이 변이전류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 변이전류는 이제 어떤 값이냐면 말로 쓰면 이런 겁니다. 전속密도의 시간적 변화로 유전체를 통해 흐르는 전류입니다. 통해 흐르는 전류로 주변에 회전 자개를 만든다라는 거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상에서 이게 이제 말로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변이 전류로 설명으로 옳은 거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전속密도의 시간적 변화로 흐른다라는 거 좀 기억하셔야 되고요. 변이 전류와 가장 관련이 깊은 게 뭐냐 그러면 유전체를 통해 흘러가는 전류니까 유전체하고 관계가 있다라는 거 좀 기억하셔야 되고, 변이 전류가 발생하는 게 뭐냐 그러면 자개입니다. 회전하는 자개를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전류가 흐르면 항상 주변에 회전하는 자개가 만들어지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속密도의 시간적 변화로 유전체를 통해 흐르는 전류를 변이전류라고 하고요. 그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회전하는 자개를 항상 발생하게끔 돼 있다라는 거죠. 변이전류로서 옳은 거 이렇게 물어본 전속密도의 시간적 변화로 흐른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고, 변이전류와 관련이 깊은 거 그러면 유전체를 통해 흘러간다라는 거. 그래서 유전체하고 관계가 있다라는 거. 변이전류가 발생하는 게 뭐냐 하면 회전하는 자개를 발생한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면 돼. 그럼 이제 정의는 이제 알아봤고요. 요거를 이용해서 시험 문제상에서 첫 번째, 변이전류密도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럼 변이전류密도 그러면 소문자 ID라고 쓰고요. 기본 단위는密도니까 면적당 전류입니다. 그래서 암페어 퍼 메타 제곱이야. 그래서 시험 문제상에서 변이전류密도 스몰 ID를 구하세요. 그러면 전체 변이전류 ID를 구해서 전체 면적으로 나눠주면 면적당 흐르는 전류가 나옵니다. 그 공식으로 정리를 해봤더니 밑줄 라운드 T분의 라운드 T야. 그리고 단위는 전류를 면적으로 나눈 거니까 암페어 퍼 메타 제곱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상에서 변이전류密도로 옳은 거 그러면 요게 답입니다. 그때 요 D라고 돼 있는 거 요게 뭐냐면 전속密도입니다. 단위는 콜럼 퍼 메타 제곱이죠. 뭐. 이 T는 이제 시간입니다. 단위는 세크겠죠. 그다음 요 E자 뒤집어 놓은 거 이거 라운드인데 이게 변화율이죠. 뭐. 그래서 전속密도의 시간적 변화로 유전체를 통해서 단위면에 이만큼의 전류가 흐르게끔 돼 있어서 이 자체가 그냥 공식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변이전류密도로 옳은 것은 그러면 라운드 T분의 라운드 T 돼 있는 거 답 찍고 나오시면 답이다라는 거. 그럼 이제 정의식은 이제 외우셨고요. 이제 시험 문제상에서 이 전속密도를 주면 좋은데 문제상에서 전속密도를 안 주고 전압을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전압 V 이꼬로 Vm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줄 때가 있습니다. 보이트 인가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전압 V 이꼬로 Vm 사인 오메가 T 보이트 인가했을 때 변이전류密도가 어떻게 되냐? 변이전류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첫 번째, 전속密도의 시간적 변화로 흐르는 거니까 전속密도부터 일단 구하셔야 됩니다. 그럼 전속密도 D는 입실런입니다. 유전율에다 전개의 세기를 곱하시면 되고요. 니꼬로 입실런은 그대로 쓰고 전개의 세기 E는 D분의 V입니다.
전압을 간격으로 나누셔도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씁니다. 입실론 쓰시고 D 쓰시고 V라는 거 줬으니까 갖다 대입하는 거지. VM 사인의 오메가 T입니다. 단위는 쿨럼 퍼 메타 제곱. 그럼 이제 전속 밀도를 전압으로 이제 표현한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변이 전류 밀도 구하래요. 그럼 변이 전류 밀도 스몰 id는 방금 정식 썼으니까 라운드 t분의 라운드 t잖아요. 그럼 니 거로 라운드 t분의 라운드는 그대로 쓰고요. 전속 밀도 이거 구한 거 갖다 집어넣는 거야. 입실론의 vm. d분의 vm이죠. 그 다음에 사인의 오메가 t. 그럼 이제 라운드 t분의 라운드는요. t에 대한 변화해도 되지만 t로 미분해라 이런 뜻입니다. 수학적으로. 그러면 입실론 d vm은 t하고는 관계없으니까 앞으로 보내. 그럼 이제 t 들어간 것만 미분하시면 돼. 그럼 사인을 미분하면요. 이거 삼각함수 공식인데 코사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각함수 미분하는 건 딱 두 개예요.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고요.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야.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절대 빠뜨리면 안 되는 거 있어. t로 미분하는 건데 앞에 t 앞에 숫자나 문자 있으면 미분할 때 꼭 곱해줘야 돼서 이 오메가 절대 빼먹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사인을 미분한 코사인인데 t 앞에 숫자나 문자 있으면 곱셈을 해줘야 된다. 미분할 때 그것만 좀 기억하시면 돼. 그 오메가 곱셈이니까 앞으로 보내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오메가의 t에 입실론의 vm에 코사인 오메가 t가 됩니다. 단위는 암페어 퍼 메타 제곱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상에서 이렇게 뭐 유도를 하셔도 되고 뭐 좀 외우실 수 있으면 그냥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요 결과식을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쓴다면 요 D분의 VM이라는 거 전압을 간격으로 나누면 전개야. 그래서 이걸 전개 2로 바꿔 쓰셔도 돼. 근데 최대 전압을 나눴으니까 최대 전개로 바꾸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오메가 입실론의 EM에 코사인 오메가 T 암페어 퍼 메타 제곱. 그래서 뭐 전개로 이렇게 바꿔서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압으로 표현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간격으로 전압 나누면 전개니까 이제 전개로 바꿔서 쓰셔도 상관없다. 그래서 시험 문제상에서 V를 주는 게 아니라 전개 2로 줄 때가 있어. 그럼 2는 EM의 사인 오메가 T 주면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 같은 거다라고 좀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과식을 좀 암기를 조금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보셔야 될 게 전체 변이 전류 밀도를 구해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대문자 ID로 쓰고요. 단위는 암페어야. 그럼 전체 변이 전류를 구하세요. 그러면 변이 전류 밀도는 면적당 흐르는 전류입니다. 그럼 여기다 전체 면적 S를 곱해주면 전체 전류 암페어가 돼. 그럼 네 거로 변이 전류 밀도 여기 방금 밑줄 친 거 갖다 써봅니다. 그 오메가의 D분의 입실론의 VM의 코사인 오메가 T죠. 요건 이제 변이 전류 밀도고 전체 면적 S를 여기다 곱해주면 전체 전류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상태에서 요거만 보는 겁니다. 요 값이 뭐냐면 D분의 입실론 S가 평행판 콘덴서에 대한 정종량 C 값입니다. 그래서 페럿이지.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쓰면 이렇게도 바꿔 쓸 수 있어요. 오메가 C VM의 코사인 오메가 T가 됩니다. 단위는 암페어. 그래서 이게 전체 값이 된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이 변이 전류는요. 곧 C, 컨덴서에 흐르는 전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변이 전류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좀 암기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좀 기억하시면 돼서 일단 정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속 밀대 시간적 변화로 전류가 흐른다라는 거. 근데 무엇을 통해? 유전체를 통해 흘러간다라는 거고요. 전류가 흐르면 항상 회전하는 자개가 만들어진다라는 거. 그때 변이 전류 밀도 정의식이 라운드 T분의 라운드 T.
라는 거, 요 공식 외우셔야 되고, 전압 V를 이렇게 주면은 전속 밀도 구해서 미분해 보니까 이런 결과식들이 나오더라는 거. 전체 변이 전류 구하려면 면적 곱해가지고 정리를 해보니까 결론적으로 C에 흐르는 전류가 되더라.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건 뭐 사인이 안 좋고 코사인을 주면 뭐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 붙는다라는 거. 뭐 그런 형태만 좀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변이 전류는 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이 지금 여기 결과식으로 써놓은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정의식 당연히 외우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시험 문제상에서 전압을 주면 미분해 보니까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전개로 바꿨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 방금 설명 다 드린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전체 변이 전류 구해라 그러면 면적 곱해 보니까 그 C에 흐르는 전류가 된다라는 얘기고요. 뭐 이거 전개 세기를 줘도 똑같은 내용이니까 같이 한번 연결만 해보시면 돼요. 방금 전에 설명 다 드렸던 거니까 곱게.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한 예를 이제 한번 풀어볼게요. 변이 전류 밀도를 나타내는 식이 어떻게 되느냐 그랬어요. 그럼 변이 전류 밀도 스몰 id는 전속 밀도의 시간적 변화로 유전체를 통해 흘러가는 전류다 그랬죠. 그래서 라운드 t분의 라운드 d입니다. 단위는 면적당 흐른 전류니까 암페어 퍼 메타 제곱이지. 그래서 라운드 t분의 라운드 d로 돼 있는 거 답 4번이 답이네. 그래서 뭐 정의식 물어본 거니까 그냥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 예제 2번. 간격이 d메타인 두 개의 평행판 전극 사이에 유전율이 입실된 유전체가 있을 때 전극 사이의 전압 V가 Vm sin 오메가 t를 가했다. 변이 전류 밀도는 어떻게 되냐? 그럼 변이 전류 밀도 라운드 스몰 id는 라운드 t분의 라운드 d죠. 그래서 전속 밀도 구해서 유도해 보니까 오메가 밑줄 d분의 입실론의 Vm에 사인 미분했으니까 코사인 오메가 t가 됩니다. 단위는 암페어 퍼 메타 제곱이지 뭐.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되어 있는 거 체크해 보시면 D분의 입실은 오메가 Vm에 코사인 들어가 있는 거 2번입니다. 만약에 시험 문제상에서요. 이거 코사인이 아니고 코사인 줄 때가 있어요. 그럼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지만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앞에 붙고요. 코사인은 사인으로만 바꿔주시면 돼서 사인을 주면 코사인 붙어 있는 게 답이고 코사인을 주면 마이너스 사인 붙어 있는 게 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계산해 주시면 돼서 변이 전류 밀도에 대한 거, 변이 전류에 대한 건 이 정도까지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